자, 여러분, 지금 시장 분위기 보시면은 중동 리스크는 이제 끝났고 앞으로는 기업 실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정말 맞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분위기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시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부터 제대로 짚고 가야 합니다. 시장은 항상 내러티브로 움직이는데요. 전쟁이 터지면은 이제 전쟁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전쟁이 잠잠해지면은 이제 실적 얘기를 하고, 금리가 중요해지면 금리 이야기하고, 이 시장은 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스토리를 가격에 반영합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중동 리스크는 지금 네타냐후가 레바논하고 협상한다 그러고 이란하고 미국이 협상하는 토요일 날 협상하면서 중동 리스크는 사라졌고 이제는 기업 실적이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리스크가 진짜 사라졌냐?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관심에서 밀려난 건지 아니면은 진짜 사라진 건지. 왜냐면 중동 리스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리스크가 실제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무시하는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협상한다 그러는데, 자, 네타냐후가 협상을 하는 쪽이 이쪽 헤즈볼라인지 레바논 정부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 네타냐후가 트럼프가 협상하라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당연히 트럼프는 자기가 휴전을 만들어냈는데 네타냐후가 깨버리면은 자기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타냐후한테 입김을 넣어서 네타냐후가 레바논하고 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 헤즈볼라하고 하는지 레바논 정부하고 하는지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레바논 정부하고 협상을 하고 있어요. 레바논 정부한테 어떤 걸 요구하고 있냐면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양국 간 평화적 관계 수립. 중요한 건 이겁니다.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예요. 지금 레바논은 어제 베이루트에 100분 동안 100여 차례 공습을 당했어요. 그래서 303명이 숨지고 1150명이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이 일단 휴전하자, 선휴전, 그 다음에 후에 협상하자, 일단 때리지 마라 하면서 계속 네타냐후한테 때리지 마라, 레바논 정부는 계속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마라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협상 조건이 얘네가 무장 해제 당하는 건데 무장 해제하면은 이스라엘이 너 무장 해제했구나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무장 해제하면은 얘네들한테는 자살이랑 똑같은 건데 얘네가 과연 무장 해제를 할지, 그리고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를 강제할 힘이 없어요. 헤즈볼라가 무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하고 무장 해제를 협의했다고 해도 헤즈볼라가 나 무장 해제 안 해 하면은 끝이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무장 해제라고 협의를 했는데 이쪽이 협의를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다시 레바논을 때릴 수 있는 명분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의 국제적 여론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한 발 물러서서 협상하는 척하는 대신에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라는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이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전쟁을 하려는 네타냐후의 큰 그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네타냐후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겠죠. 왜 그러는지 계속해서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인데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목표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어요. 이란 휴전 조항 핵심 내용 10개인데 지금 이 휴전 조항으로 휴전을 하고도 지금 이란 강경파한테 이란 내부에서 욕을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휴전 협정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시죠. 비침략 원칙을 보장하라. 이제부터 미국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이게 가능할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그래 같이 나눠 먹자 하면서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이거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1981년에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시설 폭격을 단행하기로 했어요. 미국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넘어갈 수 없는 레드라인은 이란이 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라늄 농축 권리가 핵심 조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이 전혀
이란하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이란한테 전쟁이 진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무력화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해줘 버리면은 이스라엘은 절대 넘어갈 수 없다. 두 번째, 미사일 능력을 제거해야 된다. 아직 이란의 미사일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대략 탄도미사일은 2000발에서 3000발 정도, 발사대는 500대 정도. 이 알파고 신하씨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했는데, 알파고 신하씨가 말하는 것도 그거였어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최초의 전쟁 시작한 게 이란의 미사일 능력과 드론 능력이다. 근데 아직 그게 멀쩡하게 남아있는데 휴전을 해버리면은 전쟁을 도대체 왜 했냐 이거죠. 헤즈볼라 등 프록시 네트워크 약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헤즈볼라, 그 다음에 후티 반군, 이런 이란이 조종하는 프록시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게 아직 남아있는 상태예요. 지금 헤즈볼라를 밀어버리려고 했지만은 트럼프가 하지 마라, 휴전 깨진다. 그래서 휴전, 레바논하고 지금 협정한 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대로 진짜 협정이 진행돼 버리면 헤즈볼라하고 후티 반군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위와 아래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거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스라엘이 휴전을 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먼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은 예전에도 지금 트럼프가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예전에도 독자적으로 행동해 왔어요. 미국의 압력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물러서면은 우리는 다 지중해로 포트 피플이 되겠다 라는 압박감,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서는 미국 말을 안 듣고 그냥 해버린 역사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상 중에도 공격이 이어지거나 휴전 분위기 속에서도 군사행동이 일어나거나 이런 전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중동 리스크가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데 네타냐후가 언제든 다시 미친 짓을 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라크 핵시설 폭격 1981년에 미국이 강하게 반대했는데 오시라크 원자로 이거 냅두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스라엘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폭격했어요. 다음으로 시리아 핵시설 공습. 이 미국과 충분한 합의 없이 그냥 시리아 핵시설을 공습해버렸어요. 세 번째,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암살, 사이버 공격. 이것도 미국하고 완전히 같은 속도로 간 게 아니라 그냥 공격해서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리스크를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 전쟁이 일어난 뒤에 급락이 한번 크게 발생했고 반등, 협상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괜찮아. 지금 뭐 별 얘기 없으니까 괜찮다. 이제 실적이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런 뉴스가 한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 갑자기 이제 휴전 안 하겠다. 재폭격했다. 후티 반군으로 홍해를 막겠다. 이런 뉴스가 갑자기 하나 나온다면은 이 분위기가 깨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리스크가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협상한다는 그 뉴스에 묻혀서 괜찮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리스크 구간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리고 이 패턴이 굉장히 지금 흔하다는 겁니다. 급락, 반등, 추가 상승, 급락. 이 패턴에 지금 3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이나 텔레그램 채널을 보시면은 진짜 상승이다, 찐반이다, 롱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리스크 이야기 지금 감소하고 있죠. 지금 미국하고 파키스탄에서 이란하고 미국하고 협상하고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실적이 중요하다, 중동 리스크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무런 위험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점점 리스크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뜯어보면은 리스크가 제거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큰 변수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지금 네타냐후의 리스크가 잊혀진 상태다. 그리고 트럼프는 네타냐후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안보의 문제에서 이스라엘이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작은 사건 하나, 예를 들면은 휴전 협상에 갑자기 안 가겠다. 이러면은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제거 상태가 아니라 리스크 보류 상태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럼 완전히 낙관론에 취하는 게 맞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계속해서 지난번에 코스피가 올랐을 때
계속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불안해하는 와중에 코스피가 계속해서 올랐어요. 가장 크게 올랐을 때는 다음 날에 문명이 끝날 것이다 라고 커다란 위협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롱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래를 씹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롱을 잡으면은 마음은 편하겠지만 과연 모래를 씹는 위치에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중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대응이다.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네타냐후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점검해야 된다. 이 충격이 올 수 있으니 이 충격이 왔을 때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준비하라. 지금 이 협상이 잘 될 가능성, 그 다음에 협상이 잘 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갑자기 휴전이 깨질 때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유가는 그대로예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은 리스크를 없애지 않고 단지 타이밍을 바꿉니다. 시장이 안전해 보인다면 리스크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우리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리스크일수록 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상승의 시작일까? 마지막 상승 구간일까? 자, 리스크 이야기는 줄어들고 있고 좋은 신호일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오늘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코인캐 찰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